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낮에는 굉장히 좀 더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그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추석도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이 추석 되면 돈 써야 될 일들이 많은데 지금 물가가 상승하는 게 심상치 않아 보이더군요. 어저께 그 한우를 좀 먹었는데 이 한우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삼촌이 이제 시골에서 소를 한 30두 가량 키우고 있는데 이 삼촌 입장에서는 소값이 올라가는 게 좋지만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부담되는 게 소고기인데 또 소고기 사 먹는 그런 이제 부담이 또 되고 있습니다. 상승 지금 소도 한 마리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20마리 정도 이렇게 이번에 그 추석 앞두고 팔게 되면 한 얼마죠? 2억 정도 이 정도 이제 매출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나가는 돈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소가 보이는 거하고 직접 키우는 농가하고 소비자하고 이 정달되는 그 과정에서 유통 구조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일단 사료값도 많이 올랐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손에 쥐는 이 돈은 얼마 안 되는 거죠. 이 소 키우려고 1년 동안 이렇게 밥 주고 소똥도 치우고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연봉은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한 100만 원도 벌기가 힘든 게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 카메라를 켰는데 오늘 저 뉴스를 보고 오늘 이제 8월 21일이죠. 뉴스를 보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호남 인구 제가 있는 곳이 이 광주 광역시인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작년 이 호남으로 보자고요. 이 광주가 한 145만 명, 이 전남이 180만 명, 이 전북도 한 160만 명, 그 정도. 이 합쳐놓으면 사실 얼마 되지도 않죠. 이 수도권 인구가 5천 한 100만 명 정도. 이 수도권 이제 과밀화 인구들이 계속 집중되고 있고, 이 지방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 지방에 있는 인구들이 계속 이 서울로 또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상반기, 올 상반기 호남 인구 얼마나 빠졌느냐? 8,500명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예. 뭐 어떻게 할 거죠? 이 젊은 사람들 인구가 한 2,600명 정도 10대, 20대 뭐 대학 또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빠져나갔죠. 예컨대 시골에 남아 있는 사람들 삼촌 예를 들어서 설명 좀 드렸는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는 거죠. 노인 인구들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은 이 대도시권 예를 들면 이 광주로 이 지방 인구가 왔다가 이 광주에 있는 사람들은 또 빠져나가고 그 공백이 생기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15,000명 가량 되는 인구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으로 빠져나갔겠죠. 근데 올해는 그 폭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벌써 상반기만 8,500명, 그러니까 10,000명 가량이 빠져나갔으니까 이거 1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얼마 되죠? 한 2만 명 가량 올해는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 지방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 이 지역 균형 발전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숙제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권,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이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혁신 도시를 만들었지만 인프라 만들고 공공기관 이전시켰는데 결국 10년 지났는데 뚜껑을 까봤더니 이 정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상가, 상권 아직도 임대, 공실 또 폐업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주말 되면 다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집값에서도 이런 현상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수도권 그리고 지방 이 아파트값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세월이 흐를수록 그 격차는 갈수록 커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값이 좀 미쳤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고가 아파트 분양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건데 광주에서 가장 핫한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이 상무지구 바로 옆에 있는 이 호남대 학교가 있던 자리에 이 상무 자이 뭐 순살 아파트로 뭐 좀 이름이 논란을 겪었던 이 자이 이 33평 4평이 국민 편수라고 하는데 그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였냐? 무려 10억에 육박했다는 소리입니다. 광주에서 이제 34평 평형대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이 34평 기준 10억 이거 하니까 이걸 놓고 사실은 이제 미분양이 많이 날 것이다. 분양이 될 것이다. 사실 이렇게 뭐 도박사들의 관측 주변에서도 기대도 많이 됐고 사실은 이제 다 완판이 안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다 펴졌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광주가 이제 아파트가 이제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광주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세대수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7,500세대를 적정 뭐 공공주택 공급 기준선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재개발, 이 재건축 상황도 지금 많아지고 있고 이제 광주에서 민간 특례 그러니까 이제 뭐 공호 같은 데를 일몰제, 도시 일몰제라고 해서 이제 법에서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개인 소유의 땅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 개발사,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이 일부를 공원을 개발하고 공익 기부를 한 다음에 그 아파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 그 이제 사업들이 한 2, 3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예, 근데 광주에서 그 공원, 이 민간 특례 아파트로 만든 공원들이 한 10개 정도 돼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이제 하나둘씩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꽤 많아요. 지금 분양 물량만 따지다 보면 민간 특례 한 10개, 재개발, 재건축, 요 단지들도 한 20개 정도 되고 있고 또 첨단 3지구, AI, 이제 광주의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데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인구 유출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청년 창업, 벤처 기업들 육성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할 수가 없어서 광주가 선택했던 게 인공지능입니다. AI, 인공지능. 요거 가지고 이제 광주에서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밀어붙이고 있고 이제 반도체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결국 반도체는 기대했던 이제 반도체, 뭐 사관학교, 뭐 대학을 유치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됐고 인공지능 1단계가 됐고 이제 2단계 뭐 밀어붙이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 첨단 3지구라는 곳에서 이제 아파트 단지 또 산업 단지들이 구축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분양가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광주 아파트 불과 이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33평, 4평 기준 아파트가 한 2억 3천, 4천이었는데 딱 10년 지나니까 이게 2배가 됐죠. 2배. 뭐 7억, 뭐 10억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또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되죠. 물가가 상승되고 이 최저 임금이 오르고 분양가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높아지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 기준 아파트도 그만큼 이제 가치를 받쳐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주 아파트가 공급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분양 청약, 뭐 지금 계속 이게 줄줄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아파트를 마련하는 사람들, 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지금 눈을 열고 다 상황을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뉴스가 이제 호남인구가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 소를 누가 키우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나중에 받쳐줄 사람이 있느냐, 소득이 있어서 집을 살 거 아니에요. 7억 8억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이제 고민들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지역 광주를 놓고 이 아파트 10년의 모습 예측 힘들죠?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이 조금 돼서요. 오늘 이제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얼굴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3년 이제 가까이 되고 있는데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계속 꾸준하게 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꾸준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운 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